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요.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 도리, 안 할 도리는 알아야죠. 그것도 특히나 선생님이라면 말이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교정에 있어야 될 교사가 교정이 아니라 재판정에 서게 된 50대 여교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하. 왜 그러면 이 여교사는 교단이 아닌 재판정에 섰을까? 그 이유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하. 2017년 9월이었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이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학교의 재학생인 14세 남학생이에요. 네. 어리죠. 14세 남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참 김기영 아나운서 아무리 뉴스파이터가 여러 사건 전해드립니다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봐도 손잡벌 정도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노래방에서 있었던 행위,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교사가 불러내거나 뭐 유인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차량으로 불러냅니다. 이 차량이라 하면 더욱더 밀폐가 되고 좁은 공간이고 불만의 공간이죠. 은밀한 공간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은밀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해당 학생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런 짓을 2번이나 했으니까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행위를 당해서 고소를 당했으면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을 것을 강요를 하면서 네. 3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전화를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바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아빠 시간 강사 자리 괜찮겠어요? 이러한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누구누구 아빠는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의 아버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네 아빠 시간 강사 자리 괜찮겠어요? 물론 이게 어떤 의미의 문자인지는 명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알려지면 그 아버님이 시간 강사 자리가 온전하겠느냐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그 자리에 뭐 소개를 시켜준 자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집안의 세밀한 사정까지 들먹이면서 그거 괜찮겠어요? 빨리 받아야 좋은 말 할 때 내 연락 받아! 라고 지금 협박했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그 성추행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노래방에서, 네. 한 번은 차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사죄를 하고 오히려 뭐 반성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그 피해 학생의 부모를 갖다가 고소한다고. 더군다나 이걸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후안버치한 사람인데 이런 분이 선생을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해 안 가는데 어떻든 간에 네. 이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뭘 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 반성도 없고 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분이 선생을 하셨는지 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은 이런 몹쓸 짓을 한 여교사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법대로 해라라고 했다는데 저는 뭐 무슨 법을 어떻게 해라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그러냐고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그렇죠. 오히려 신고 의무자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협박도 했고요. 네. 이에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교사한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뉴스파이터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만 국민의 법감정, 물론 국민의 법감정이 무슨 헌법에 나오고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보면요.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14살 아이를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릴 것 같아요. 50대 그러네요. 중반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아이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를 2번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했다. 외국 같으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한 성추행하면 가중처벌합니다. 아, 그래요? 일반 범죄하고 다르게 처벌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재판부가 물론 법률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약해요. 특히 어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추행할 때는요. 아주 엄하게 처벌해요. 특히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 사이는요. 반항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철저한 가불관계잖아요.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하면 아이를 보호하라고 선생님한테 부모들은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 뭐랄까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성추행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기망하고 배신한 행위까지 있다고 보여주고 한참 자라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못쓸 짓을 했으니까 저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도 죄질이 중하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 여교사 1심 선고에 대해서 정말 제가 늦게나마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성품이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소당했을 때도 고소에 대해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마찬가지였어요.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집행유예면 감사합니다 하고 얌전히 지냈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내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나는 이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를 했어요. 아하. 근데 어떻게 이게 성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지금 장소가 학교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가 예뻐서 뭐 볼 한 번 꼬집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노래방으로 불러냈고 차 안에서 입맞춤을 했는데 이건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 아이의 진술이 너무 일관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당하지 않고는 세세하게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의 그 일침, 반어법을 사용한 일침, 참 성품이 일관된다는 일침이 정말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여교사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걱정되는 게 이 피해를 본 아이의 지금 정신적 충격 그런 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진술을 해야 돼요. 경찰에서 불려가 진술해야 되죠. 피해 상황을. 또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그러네요. 되죠. 이 아이는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겪고 있을 겁니다. 네. 감정적으로. 이건 남성, 여성이 문제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똑같아요. 성적으로 이런 수치심을 당하게 되면요. 본인이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네. 어떤 외압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이 1심 형량이 집행유예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마음에 자기 아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그래요. 여교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네요라고 혹시 그랬을까요? 뭐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게 뭐 잘못이 아니다라는 뭐 무죄 주장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내가 받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뭐 양형을 부당을 이유로 뭐 항소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 인면수심적인 행태를 한 이 여교사는요 이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경월국에는 항소가 기각됐는데요. 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게 된 것이죠. 네. 정말로 최소한의 선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조차 지키지 못한 참 그런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런 말이 떠올라요. 이 세상에 선생은 많았지만 스승이 없다는 말이 결국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